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무엇일까요? 뭐 재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힘든 거는 이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because we are relational being, 우리가 이렇게 관계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안에도 많은 이제 안에서도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모델로 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관계의 모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또 우리 부부 관계의 모델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2주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As Jesus loved us,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부부관계를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 같이 submit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submit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지난주에는 조금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봤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서로를 높여주라고 말씀. 그래서 남편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마치 주인공처럼,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높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흥미로워하는 것, 상대방이 나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처음 하기 전에는 이 남성분들 여성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갖고 이 여성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식당을 좋아하는지 막 알아봐갖고 그냥 데이트할 때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바뀌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이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 비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He emptied himself, 자기를 비우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이런 I have this right, 나한테 대할 때 이런 식으로 대해줘야 돼. 내가 어떤 recognition, 을 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좀 내려놓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할 때에 이 부부관계가 정말 아름다워지는,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서로 좋아하는 어떤 흥미 있는 것들 가져주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알겠는데 머리로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기가 우리가 많이 좀 힘이 들지요. 그래서 하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제가 많이 쓰이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들 중에 말이 안 되는 단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냐면 가정폭력이라는 단어. 가정폭력이라는 단어가 이게 맞는 단어입니까? 왜냐하면 가정, 패밀리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안에는 있고 그 안에는 서로 기뻐하고 웃음, 라프타도 있고, 또 어려울 때는 막 서로 부모가 되어주고 부모가 힘들어할 때는 또 자녀들이 막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이것이 가정이라는 단어에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바이올런스는 뭡니까? 폭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상처를 입히겠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 맞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라는 단어와 폭력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합해질 수 없는 단어,
weird to me. It's weird. Domestic violence. How can those two words come together?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주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그 전 시의원이었던 사람이 아내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와, 이건 말이 됩니까? 골프채로 때렸대요. 그래서 죽였답니다. He killed her. 가정 안에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섬교회 가정들 안에 물론 이런 폭력까지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떤 가끔가다 갈등이 일어나죠. 말로 상처를 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까? What's the reason for this conflict? 왜 이런 갈등일까?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실제적인 좀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관계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쭉 자라면서 환경도 다르고 부모 밑에서 배운 것도 다 달라요. 사랑하는 어떤 방법 같은 것도 배운 것도 다 달라요. 여성도. 그래서 둘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갖고 만나게 되니까 서로 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 자랄 때 완벽한 가정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받고 완벽한 서비스를 받고 자라났다면 무엇일 텐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자랐을지라도 거기에는 어떤 상처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가 늘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서 동생이었는데 형은 이렇게 뭐든지 다 잘하고 이러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을 잘하니까 그 마음에 항상 잘해야 되겠다. 경쟁심이 막 생기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자라나면서 칭찬받은 적이 없대요. 칭찬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늘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내가 최선을 더 잘해.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막 가득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완벽해지만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니까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못 사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사랑을 받지 부모는 자기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늘 외롭다고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 security, I don't feel secure.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feel secure.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자라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니까 there's gonna be conflicts.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주중에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This is Mr. Cobb. 이분이 미스 캅.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미스 캅이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캅이 이 미스 캅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아니, 저렇게 귀엽고 있을 수 있는가? 눈이 확 그래갖고 다가갑니다. 다가가니까 미스 컵은
여성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가오면, 누군가가 다가오면 좀 튕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좀 튕겨요. 튕기면서 좀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막 장까지 줄 모양으로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씩 이제 돌아섭니다. 이 남자를, 미스터 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서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데이트를 시작해서 서로 데이트, 예, 식당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같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다가 좀 부딪힘도 있어요. 사귀다 보면 좀 말다툼도 근데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래갖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너무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미스터 컵에게 이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차 뒤에다가 로즈를 가득 해놓고 풍선 달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거는 못 사고 그 하나 사갖고 딱 넣어갖고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포즈를 받고 미스 컵이 완전히 그냥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열린다. 이제부터는 진짜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하니까 예스 하면서 이제 뽀뽀를 하는 거예요. 키스를 탁 합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예, 결혼을 해갖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미스터 이 컵 하냐면 치약이 항상 밑에서부터 짜갖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 가운데가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다, 가운데. 그러지 말라, 절대. 밑에서부터 짜는 거다. 그래갖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 치약이 또 문제가 된 겁니다. 또 가운데가 그냥 탁 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주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더니 툭툭 이제 이렇게 말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다툼이 뻥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안에 있던 것들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던 것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안에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는 내가 미처. Did you have anger problem? Do you have anger issues? I didn't know you thought like that. What's going on? Who are you? I didn't see you before like this. 이거 어떻게 당신 안에 이런 마음인지 내가 몰라. 부딪히고 나니까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토라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미스 컵은 자기 언니한테 갑니다. 하소연 해야 되니까. 언니한테 가갖고 언니야 내가 결혼 잘못했다.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이러지 않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만들러. 아니 남자면 좀 남자답게 밴댕이 소갈머리 맞습니까? 예, 남자가 무슨 속이 좀 소갈머리 같이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남자들은 싸우면 가서 어디 누구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혼자서 앉아갖고 드링크 하나 들고 그냥 씩씩거리는 겁니다. 예, 씩씩거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여자를 만나갖고, 아니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 후가 왜 저렇게 틀려? 결혼 전하고 결혼 후에 호르몬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나 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이런 분노가 절대 내가 화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이거 뭐야?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뭐가 나왔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던 것. 부딪혔죠. 상대방이 부딪혔는데 내 안에 있던 것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미스컵은 자기 안에서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때 미스터 컵 때문에 그랬다. 미스터 컵은 미스컵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분노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자기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진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인티메트하게 관계가 들어가니까 부딪히고 나니까 이런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던 악을 했던 것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제 예수님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표현을 하셨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있었어요. 트레디션. 로는 아닌데 트레디션이에요. 꼭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블레임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먹을 수가 있는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디파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이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자, 이 마음, 미스터 컵 안에 있던 이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있던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문제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이것들. 내 마음에 있는 이것들. 우리 마음에는요, 지금 이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We don't show it. 근데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솔로몬이 가진 것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보다 진짜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 돈 관리도 잘 해야죠.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 관계하는 것, 관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guarding your heart.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골키퍼가, 축구의 골키퍼가 이제 골대를 지키지 않습니까? 골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심어 들어가지 않도록,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막 어떨 때는 막 섭섭한 마음이 들고 상대를 봤을 때 막 보기도 싫고 막 미운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사실은 상대방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잔잔한 호수같이 그냥 평안하게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돌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내 마음이 막 동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제 상대성 있는 관계를 하는 그런 릴레이셔널 빙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실은 사랑받기 원하죠. 예. 또 인정받기 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막 존중받기, 저도 제 아내한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존중받기, 남자들은 이게 좀 더 많죠. 이런 게 존중받기를 원해요. 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남편이 다 이해해 주기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 남편은 나를 이해해 주고 내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에 미치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돌을 던지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립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요, 자, 누가 옆에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 내 마음을 지키고 살피는 것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We don't guard our hearts.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는 다른 사람 보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내 자신을 보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만 집중하기보다,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는 거지만, 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것. Guarded and protected.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면,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이 뭘로부터 움직여지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똑같은 상황 앞에 있으면서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남편이 이제 직장 갔다 와갖고 밥을 딱 차리는데 먹는데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내가 보기에. 그런데 가끔은 이제 좀 서로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밥을 똑같이 먹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밥 먹는 모습이 그렇게 그냥 그런지.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마음가짐이 이거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결정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디시전들, 결정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상대방에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는 얘기,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다시 태어나면 당신 나하고 결혼할 거야? 저도 이제 가끔 물어보는데 이한이 사모가 가끔은 싫다고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인 홍성기 목사는 좋은데 가끔 목사인 홍성기 목사는 좋은데 목회를 하는 홍성기 목사는 별로다.
무슨 말인지는 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뭐 일이 없지만 상상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도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피차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좀 실제적인 방법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다툼을 하게 됩니다. 다툼을 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막 조금 다투다가 감정이 쌓이니까 팍 터지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부가 이제 서로 이제 마찰이 조금 있을 것 같으면 딱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멈춰서 서로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세요. 떨어져서 지금 말다툼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지? 내가 느끼는 감정. 그래서 각자 떨어져 갖고 저 인간이 뭐 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요 수많은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모션들이. 제가 남자를 대표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별로 없어요. 감정 표현하는 단어들을 몇 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와 화난다, 와 짜증난다, 와 답답하다, 요 세 마디. 예, 남자들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캐브리를, 우리 단어를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감정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면 분노, 앵가, 막 분노합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또 doubt,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껴요. 옆에 있는데 싸움하다 보면, 다투다 보면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거예요. 어떨 때는 부끄러움도 느끼죠. We feel shameful. 수치심이 막 들 때도 있어요. 두려워할 때도 있고, 배신감이 들 때도 있고, 왠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그런 마음, feeling. 자존심이 팍 상할 때. 여러분, 특별히 이제 어떤 아내가 옆집이 이제 이번에 홀리데이 때 미국으로 간대. 이거는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간다. 그냥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러면 남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약간 내가 그렇게 못 해주니까. 그러면서 좀 질투심도 나고, 그러면서 누구에게 화가 나냐면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아내도 막 화가 나지만 그를 또 옆집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그 남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미워하고 이런 화가 난다는 거죠. 이럴 때 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서 혼자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남편들은요, 사실은 이럴 때 막 패배자 같고 페일리아 같이 생각도 들고요,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실패자 같이, 페일리아 같이 느껴지지? 왜 이렇게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이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 내 마음에서 이거를 내가 꺼내서 보게 되면, 이 질투심이 나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페일리아 같이 느껴지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온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보신 것 같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배우자를 만나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튀어나오는 것들을 빼서 내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에게 블레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나의 것으로 여길 때 여러분 상대방에게 블레임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과 이런 분노가 좀 가라앉아요. It's my problem. 그래서 해결의 첫걸음은 뭐냐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이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I feel this way. I feel angry. I feel jealous. And that's my problem.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내를 마주 봐야 돼요. 마주 봅니다. 마주 보고 내가 보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옆집 홀리데이 간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막 질투심이 올라오고 괜히 내가 페일리아 같이 느껴지고 그랬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당신의 그 마음의 문제를 나에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왜 그렇게 속이 좁아갖고 부딪히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도에서 말한 게 아니다 막 또 부딪히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인포메이션을 준 거잖아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거 받아들이면, 그럼 지혜로운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하겠죠. 남편을 위해서 내가 그 집에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구나. 지혜로운 여자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줍니다. 예. 그런 문제가 내 아내에게 있구나. 그런 문제가 내 아내에게 있구나. 기도해 줍니다. 또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사준 그거 내가 옆집에 보여줬더니 와 좋다고 그러네. 한마디 해주면 남자들은 뭐 또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marriage problem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나의 어떤 relational problem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대부분의 경우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 이것들이 튀어나오고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고쳐주십시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할 때, 고쳐달라고 서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부부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있던 많은 문제들의 해결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일부러 싸우시지는 말고, 혹시 싸울 일이 있어서 다투게 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배우자에게 서로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또 이것은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